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심정부터 좀 고백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살면서 50분 동안 저에게 이렇게 말할 시간을 준 게 처음이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강연 주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제가 14살일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신정호는 어떤 말을 들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요. 한 5, 6년 전에 누군가가 시작한 얘기고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들 나대로 사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라는 단어, 자아를 찾는 일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 문장이 나왔는데 저는 저걸 보자마자 내 마음이 저거였는데 그래서 제목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댄서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배틀을 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배틀의 주제는 정말 장르 없이 자기가 추고 싶은 춤을 추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배틀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고민이 최종적으로는 진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댄서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진로 고민은 솔직히 댄스 쪽으로는 익숙합니다. 근데 항상 시작할 때부터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고민을 시작할 때 그 단어를 분해해봐라. 그래서 저는 오늘 단어를 분리를 했는데 저 진로라는 말이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진짜가 나아갈 진짜고 로자가 길 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은 풀어서 얘기하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착지를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착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고민해야지 내가 도착해야 하는 곳을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계속 어딘가를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말했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아갈 길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 건가? 거기서 저는 키워드를 먼저 선택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는데 못해요. 무엇을? 선택을. 선택을 아는데 선택을 못해요. 좀 더 분해해 볼게요. 선택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하지 못한다. 좀 더 분해해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 꿈이 없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 근데 꿈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역질문을 해요. 네가 말하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가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냐? 아니면 꿈이 뭔지는 아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냐? 애들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몇 개로 바꿔볼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집에 가고 싶어? 배고파? 본능적인 것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싶어? 좋은 뭐 물건을 사고 싶니? 그럼 목표부터 거꾸로 막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어도 저는 잘 지내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답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꿈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꿈인데 꿈이라는 저 글자 자체가 너무 커요. 의미하는 바가. 근데 실제로 꿈이 그렇게 의미가 크느냐? 아니요. 그런 정답은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작든 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꿈이 맞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진로 상담을 왔어요. 자기는 댄서가 꿈인데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히 이 친구의 꿈은 댄스 강사가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재밌게 배웠던 춤을 남들한테 가르칠 때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런데 유명해져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유명한 가수들의 안무가를 짜야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노력은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온 거였어요. 누가 댄스 강사가 작은 꿈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꼭 댄서가 되려면 유명해져야 하나? 댄서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보여줘야 하나? 네가 그게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꿈인데 그걸 누가 무시했니? 근데 무시한 사람의 이름 석 글자는 말하지 못하죠. 왜냐면 그 친구는 분위기를 느낀 거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어릴 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는 거에 압박을 느낀 거죠. 보통은 부모님들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대단한 거,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보기를 점점점 줄여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직업들을 머릿속에 받게 되죠. 요즘에는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직업을 갖던지 숫자를 붙여요. 뒤에 연봉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저희는 점점 교육이 됩니다. 현실적이게 되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선택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기가 줄어든 거예요. 1번부터 100까지에 있었던 나의 꿈들이 1번부터 5번까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선택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선택하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하는 선택이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선택인데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삼각형이라는 환경과 사각형이라는 상황, 오각형이라는 성격이라든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과 성격, 현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껴맞춰진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걸 문장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환경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선택되어진 것. 뭐 예를 들면 숙제를 하지 않으면 혼나요. 그럼 오늘 밤 나는 졸리지만 자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일 혼나니까 숙제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환경들이요. 이쪽은요, 제가 바라는 선택의 개념이에요. 여기보다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삼각형만 선택할 수도 있고 다각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선택할 거예요. 껴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어린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우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독려하는 편이에요. 동생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어요, 저거 하지 말랬어요 이러면 질문이 항상 그거였어요. 너는 하고 싶니? 네. 그럼 싸워. 싸워서 하고 싶은 걸 해. 근데 그 싸우는 게 떼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선택하게 해주신다면 너는 능력이 생긴 거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다. 막무가내로 할 순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되겠죠. 내 맘대로 사는 거니까. 그치만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인자 서로 기대해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축복과 응원을 받아야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사면서 나의 선택을 인정받으려면 납득과 설득에 대한 능력이 생겨야 해요. 뭐 그런 방법들은 너무 많을 겁니다. 그 능력을 배우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전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다 돌아와. 그러니까 제대로 신중하게 선택해. 그러면서 저 글자를 항상 되뇌이셨어요. 다 인과응보야.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저주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뭐만 하면 인과응보여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의미만 찾아왔어요. 사실 인과응보는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저는 저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선택을 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따라오지만 그 결과가 끝이 아니에요.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어떤 결과를 또 끌고 오고 그 결과가 또 어떤 원인이 되어서 또 어떤 결과를 끌고 오고가 반복돼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선택을 하고 내 맘대로 살려면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지는 거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 핵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 지어 볼게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춤 그만두려고요. 그래서 왜? 춤이 지겨워졌어? 아니면 다른 게 하고 싶어졌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이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저 이 대학교 가려고요. 그럼 그 대학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너는 책임을 질 수 있니? 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갑니다. 한 1년 다니더니 그만둬요. 그리고는 또 와요. 선생님 저 다시 춤추려고요. 왜? 엄마가 그 대학교 가라 그래서 갔는데 배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변명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자기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 나 이제 앞으로 미술 해가지고 미대 가고 싶어.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 어릴 때부터 붓을 손에 쥔 적도 없어. 그림책을 그렇게 유심히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 자식이 그림을 그리겠대. 그냥 하던 걸 계속하면 어떨까라고 설득을 합니다. 본 게 없으니까요. 막무가내로 학원 보내줘. 나 미술할 거야. 왜 그래? 너 왜 나 안 밀어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먼저 낙서라도 한 걸 보여주셔야 돼요. 자신의 가능성을 부모님께 설득하는 것도 납득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지는 것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과응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본인의 인과응보예요. 본인이 주변을 설득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제가 앞에 키워드를 막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순서를 좀 조합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저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는 누군가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정신승리 방법이에요. 제 직업을 좀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저는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 댄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대중적인 안무라고 생각하고 짜도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난해하다라는 글자를요, 전 되게 좋아해요.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난해한 것을 대중들이 이해하면 그게 난해하지 않은 건가? 아니지. 난해한 컬러를 갖고 있지만 대중들이 이해한 난해함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비하하거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 생각을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주제가 진로 고민이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그 고민이라는 말은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이 성장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만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뛰어놀기만 했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처음으로 생각이란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자아가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내가 중학생 때도 생각 없이 즐겁게 살기만 하고 고등학생 때도 아무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뛰어놀기만 했으면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그런 모든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성장의 기회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고민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 저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위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위기가 뭐예요? 일단 위험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위기가 닥치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위기라는 말을 다 커서 배웠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래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회입니다. 단지 위험할 뿐이에요.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극복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위기는 저한테 긍정적인 단어예요. 위기도 없는 삶은 저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 어떠한 것도 좋으니 기회가 오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우파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수우파에서 1회가 방영이 되고 나서 제가 정말 위기가 왔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성격을 제가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준 부분이 마음을 돌리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수우파라는 시험을 통해서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제가 그저께 핸드볼 경기장에서 큰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콘서트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평생 해보지도 못할 콘서트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절대 해볼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우파라는 시험을 통해서 열심히 극복하고 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잘 이겨내면 돼요. 근데 못 이겨내는 날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요, 시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은 영원히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뭐냐면요, 복잡할 땐 단순 버튼을 누르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0 아니면 1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립제이의 동생이 이공계열이거든요. 걔는 맨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0 아니면 1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무언가가 너무 고민이 되거나 무서워서 선택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항상 옆에서 누나, 어차피 0 아니면 1이야. 하긴 해야 돼. 뭐 아무거나 선택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라는 말을 왜 하고 싶냐면 숙제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싶으면. 대신에 혼나면 돼요.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 혼나기 싫다에 가까우면 숙제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이유가 붙어요. 아,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겠고 또는 와, 이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모든 게 막 붙으면서 이유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딱 단순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0 아니면 1.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을 챙긴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친구들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치만 어딘가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각하셔도 되고요. 약속 못 지키셔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다만 인과응보, 그거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지각하면 혼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못해서 무언가를 망쳤다면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돼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조금의 약속을 더하면 사랑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다음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변명이라고 생각해서 말도 못 꺼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받지 마시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그 원리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넘어갈게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라는 인생은 진짜 한 번밖에 없다는 말을 전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맞는데요. 주변 사람들 인연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대로 하루를 사시면 돼요.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진로예요. 그리고 꿈은 그 어떤 걸 가지셔도 돼요. 원하는 걸 이루는 습관부터 가져보세요. 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될지,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을 찾는 방법, 나의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생각부터가 좀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 꿈과 돈을 분리하는 것. 경제사회잖아요. 그런데 꿈이라는 단어를 돈과는 무관한 것처럼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제 꿈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자기 꿈으로 돈까지 벌 수 있는. 네. 그거를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세대 때는. 돈이라는 단어를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네. 돈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좋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내 꿈이라면 저는 절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니카 멘토님의 좌우명 네. 궁금하대요. 아까 좌우명도 여기서 다 풀어드렸는데요. 저는 좌우명이 위기는 기회다입니다. 아, 위기는 기회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네. 네. 이 좌우명이 언제쯤 생기셨냐? 어떨 때 또 가장 많이 되새기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요즘은 매일 되새기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1년 만에 공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태도와 저의 언행과 인생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를 많이 혼내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좀 느꼈어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두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긍정과 부정이 있어서 네.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 근데 이거를 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회를 삼고 있냐면 제 스스로 성장의 기회로도 생각하고 있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제가 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님이 이 다음에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거죠?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댄스가 인간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증명하는 거요. 춤은 사실 네. 배우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건데요. 이게 경제의 가치를 따지게 네. 되면서 네.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까 전문 직업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모든 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댄서만 춤을 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춤은 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가면 네. 잘 춰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제작진분들께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사실 춤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직업도 모두가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직업들이 수우파처럼 많은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단은 저는 꿈이 너무 자주 바뀌었고요. 네. 중학교 때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죠. 그리고 대학생 때도 연봉 6천만 원의 대기업 사원이 꿈이었고요. 춤이 꿈이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춤은 좋아했을 뿐이에요. 좋아해서 취미로 계속 췄어요. 취미로.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좋아하기만 해도 된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관성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그냥 그거를 잡으시면 돼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포기라는 거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부담도 느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수우파 때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부담을 느끼니까 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부담을 느끼면 도망치고 싶구나. 이게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멘토님 안에 있었던 스우파를 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내 이름의 값을 못하는구나. 저도 제가 얼만큼 유명한지 전혀 몰랐어요.
수우파 하기 전에도 저는 네. 분명히 댄서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많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실제로 춤을 많이 배웠습니다만 제가 얼마만큼 댄스씬에 영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수우파를 통해서 제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저 지금 여기서 강연할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솔직했어요.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최대한 솔직해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후회를 해요. 마음을 바꾸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생각에 솔직하고. 이거 제가 말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연습을 하고 여길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서트를 끝나고 오늘은 어떤 날이었냐면 서로 콘서트 피드백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콘서트를 하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저희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했죠 또. 너무 잘했다, 멋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어떻게 얘기했냐. 너희들한테는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근데 미안한데 너희들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댄서들한테도 그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인다.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은 진짜다. 근데 그 가능성을 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 확률일 뿐이에요. 그 가능성을 가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안 해요. 가능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재능을. 당신은 재능은 있습니다. 미안한데 그 재능을 끄집어내는 거는 재능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답이 됐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양한 긴장의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긴장을 할 때는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에게. 그리고 염원해요. 근데 그거를 세상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염원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떻게 돼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기도해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긴장이 되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정말 괜찮아요. 어떻게 돼도. 그러면 어떤 댄서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빠른 성장을 위한 방법이 있긴 해요. 저는 이거를 롤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빠른 성장을 원할 때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네. 그 사람을 다 따라왔을 때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요. 제 경험엔 그랬어요. 그럴 때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롤모델을 또 찾아도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내가 되어보겠다라고 캐릭터를 만드셔도 되는 것 같아요. 롤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통상 비슷하게. 하나는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너무 많고 저처럼 완벽주의자여서 자기에게 점수가 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자신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대에 올라가고요. 자신감이 진짜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 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본인 스스로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잘하면 그거에 칭찬 많이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한테. 예,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최선을 다했냐고. 그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 전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자기에게 점수가 짠 사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항상 목표고요. 그걸 이룰 때까지 뭔가를 계속하는 게 저는 재밌습니다. 전 제 자신을 이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릴 때 무심코 지나갔던 추억들부터 어쩌다가 친구가 장난쳤는데 그런 농담 안에서도 영감을 받아요. 제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색깔 테이블 위에 노란색 튤립이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기억해 놓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한 명 한 명 다 궁금해요. 사실 진짜 이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만난 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 안에. 근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강연을 하다니 그리고 만나기도 했고요. 분명히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